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기산텔레콤 주주 여러분들. 저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유익한 정보를 꼽아서 기업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기업의 반도체 전문 멘토 류민입니다. 저희는 그날그날 최신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좋은 소식만 전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만 전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이 기사텔레콤이 최근에 폴란드 K2 전차죠. 전차 추가 수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모두 반납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 한번 실적을 살펴보시면서 향후 대응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기산텔레콤이 주가 급등을 했었죠. 어, 좀 오래된 소식이긴 한데 4월 30일자에 이렇게 현대 로템 폴란드 K2 추가 수주 기대감에 의해서 기산텔레콤이 주가 급등을 했었죠. 이게 기산텔레콤의 기산텔레콤의 자회사 이제 현대제이콤이라는 방산 관련된 이제 사업을 맡고 있죠. 그 업체가 현대로템에 뭐 납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키움증권이 발표한 리포트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 예정이 진행되면서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방산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죠. 그에 따라서 1분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폴란드로 K2 전차 18대가 인도되었고 이 가운데 8대가 지난해 4분기에 그리고 7대는 올해 1분기에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수음법이라고 그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을 외국이 산다면은 외국에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수출의 은행 수음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 지원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음법이 개정이 되면서 10조 정도 더 늘어나면서 그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래 보이시듯이 K2 전차 내장 훈련 장치를 납품 중인 기산텔레콤 사업부 종속사 현대제이콤이 국내 모든 K2 전차에 내장형 시뮬레이터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1분기까지는 기존의 그 K2 전차에 대한 어떤 납품 수주 납품액이 있을 것이고 향후에 이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기산텔레콤의 이 재무제표 1분기 실적부터 이제 보셔야겠죠. 일단은 이 방산업체는 1분기 실적을 보긴 볼 건데 이 연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분기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파이프라인이 한 군데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산주의 특징인데 이게 4분기마다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결제되다 보니까 한 번에 수주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제 연도별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이프라인을 보신다시피 지금 21년도부터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폴란드의 어떤 K2 전차에 대한 통신 장비 이 납품 수주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시가총액이 하향선인데 하향선이 지금 하향하잖아요. 오히려 매출액은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인데 시가총액은 하향하는 움직임. 이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어, 이거 지금 매출액을 숫자로 한번 보실게요. 매출액이 지금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이제 한 60억 정도 증가를 했고 여기 단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760억이죠. 그래서 60억씩 이제 상승해 주는 것 같죠. 740억이 있고요. 뭐 60억 정도씩 상승해 주는 것 같고 단기 순이익 면에서는 지금 21년도 외에는 전부 다 흑자 상태로 이렇게 유지 중이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또 아까 이제 수음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도별로 우상향하는 게 당분간 뭐 2년 정도 우상향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은 거의 800억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740억입니다. 거기서 60억이 더해지면은 800억이죠. 800억을 앞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다음 해에는 860억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클은 왜 이렇게 내려갈까요? 방산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다면은 이제 KF21이라든지 K2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이슈가 좀 지났잖아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호황기를 지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주식은 선행지수잖아요. 이게 선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은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교적으로 이제 다른 경쟁사도 한번 보실게요. 이 쌍용 정보통신이 이제 경쟁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도 지금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매출액을 보시면은 지금 기산텔레콤에 비해서 한참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고 네요 3,925억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흐름은 제가 이제 이 매출액은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흐름세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차트를 보여드린 것이고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방산 업종의 특징이고 방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전혀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 어, 그 기산텔레콤이든 뭐 이 쌍용 통신이든 항공이나 뭐 지상 육군이나 뭐 이런 쪽에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그 어떤 다음 수주 예상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폴란드라든지 어, 다른 나라의 어떤 수주가 될 거다라는 이제 그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니에서 지금 약정을 뭐 거의 안 지키듯이 해가지고 거의 계약금의 3분의 1, 이 KF21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투기. 그 3분의 1로 이렇게 계약금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방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사실 좀 어, 반대로 이제 좀 식으면서 반대로 향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방산 사이클 자체가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 기산텔레콤은 아까 보셨다시피 쌍용 정보통신에 비해서 이 매출액도 크게 적죠.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시가총액을 한번 보실게요. 시가총액을 보신다면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니까요. 시가총액을 충분히 이 투자 지표로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334억입니다. 334억인데 쌍용 정보통신 시가총액 볼까요? 4배가 더 매출액이 높은데도 시가총액이 어, 457억이죠. 457억입니다. 이렇게 지금 100억밖에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적당한 시가총액도 이제 짓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매출액이 높은데도 4천억이 되는데도 시가총액이 400억.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사실 주식시장은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주가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매출액에 비해서 거의 뭐 매출액은 800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330억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막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쌍용 정보통신이 사실 그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 이제 비교 이제 경쟁사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출액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한 2년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추가 수주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산텔레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